법원에서 권태선 전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이게 뭐지? 자, 사법부가요,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MBC, KBS 조질라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시켰는데 법원에서 야, 해임 아니야? 해버렸어. 야, 이게 뭐야? 법원이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어요. 이 몇 번째입니까 지금? 재판부는요, 방통위가 한 해임 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선고 나기도 전에 해임하는 거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거 진짜 판사들이 정의로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판사들이 열받았죠. 지금 판사들이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왜 판사들이 열받았느냐? 첫 번째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법부는 일단 열받고 스타트하는 거죠. 근데 워낙에 권력 초반이니까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한동훈이 판사들 인사권을 딱 쥐고 있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먹혔어. 근데 저는 언제부터 이게 완전히 돌아섰느냐, 김태우라는 사람을 사면시켜준 게 이게 엄청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이 사람 유죄야, 공익제보자 아니야 얘기해서 땅땅 해서 구청장 자격이 박탈됐는데 판사의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다시 출마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야, 이러면 이 권력은, 이 정권은 도대체 사법부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법적인 근거도 부실하지만 힘으로 막 몰고 가려던 게 지금 법원에서 자꾸 제동이 걸립니다. 저는 이건 굉장한 레임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등을 돌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자,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 그래서 해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사장을 선임했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해임한 거예요. 언론단체는 불법적 공영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겁니다. 법원을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분석할 뿐이죠. 아, 법원이 너무 정의롭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너무 순진한 것 같고, 왜 판사가, 왜 사법부가 권력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지 않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권 전 이사장은요, 바로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 이사장님이 뭐라 얘기했냐,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견제와 균형의 파괴다.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언론이 숨쉴 공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대통령과 박문진, 방통위 임원 임기는 규정상 각기 다른 시점에 끝나도록 돼 있대요. 왜냐? 방송사 지배 구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방통위가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 대통령 임기, 박문진 임기, 방통위 임기가 서로 다른 시점에 끝나. 그래서 막 겹치고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권력이 들어서자마자 박문진 싹 갈아치우고 방통위 싹 갈아치워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기를 서로 엇나가게 하도록, 균형을 맞추게,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면서 다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 장악을 위해서라는 거고요. 이게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레임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에 동조해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앞으로 뭘 해도 사법부가 브레이크를 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치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시점 고심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언제 구속영장을 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13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백현동과 쌍방울을 묶어서 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백현동 특혜 의혹만 해도 뭐냐면 성남시에게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요, 이것만으로도 구속영장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만으로 구속영장을 못 칠까요? 근거가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대북 송금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걸로 엄풀을 자꾸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검찰이 백현동 이걸로 지금 구속영장을 치겠다라고 하잖아요. 문제는요. 배임액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적 사건입니까? 근데 이재명이 백현동 특혜를 줘서 성남에 피해를 입혔어. 그래서 배임이야 라고 하는데 배임액 산정조차도 안 됐어요. 몇 년째인데 배임액 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면 그 구속영장이 통과가 됩니까? 이거예요. 아니 배임액 산정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요. 잘 들여다보면 누굴 수사해야 되냐? 식품연구원을 수사해야 됩니다. 식품연구원. 왜 그러냐면요.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에 목표였어요.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을 좀 빨리 해. 땅 팔아서 식품연구원 딴 데로 옮겨야 돼. 공문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문제는요. 용도 변경을 해주기 전에 조금만 기다리면 용도 변경이 된 상태에서 땅을 팔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식품연구원 입장에서는요. 근데 용도 변경이 끝나기 전에 건설업자들에게 땅을 팝니다. 조건부 판매를 해요. 용도 변경이 안 되면 내가 다시 사주겠다. 이걸로 식품연구원이 땅을 이미 민간업자한테 팔았다니까? 용도 변경이 됐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용도 변경도 되기 전에 용도 변경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땅을 팔았을까요?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가 배임인 거죠. 문제는 백현동을 쓱 들여다보면요. 식품연구원이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원래 백현동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100% 공공임대였어요. 근데 이게 10%만 공공임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데 시행주체가 누가 되냐면 식품연구원이 시행주체가 됩니다. 식품연구원이 아파트 시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분양 아파트로 허가를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성남시가 원래는 공공임대였는데 이걸 90% 분양 그리고 10% 공공임대로 바꿔줍니다. 바꿔주자마자 식품연구원이 시행사에서 빠지고 민간업체가 다시 시행사로 들어옵니다.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는 민간업자가 분양으로 이거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이재명이 안 들어줄 게 뻔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식품연구원 니들이 좀 해놓고 가라 라고 한 것은 아닐까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바꿔주니까 식품연구원이 빠지고 바로 민간업자가 시행사로 바뀐다. 이상하잖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백현동은요 이재명을 털 게 아니라 식품연구원을 털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이 식품연구원에서 많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요 식품연구원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이 1,000억 가까운 손실을 입혔다.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처럼 왜 백현동 사업에는 뛰어들지 않았느냐? 민간업자가 이익을 다 보게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법적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배임이라고 한다면 배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배임한 이유. 성남시에게 1,000억의 손실을 끼쳤어. 시장이. 왜? 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배임은 뇌물이 항상 따라옵니다. 공직자의 배임은요 뇌물이 세트예요. 성남시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한 대가를 뒤에서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검찰은 뇌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백현동에서 민간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임이에요. 공직자의 인허가로 인한 그냥 배임은 이때까지 존재한 적이 없어요. 배임은 뇌물과 항상 세트였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대신 돈을 줬다.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잡고 겁니다. 이재명이 북한에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 사업은 남경필이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냥 그걸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결성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어가는 거고 도의회의 승인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유엔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은 못 주고 설비는 들어갈 수 있었다. 유엔에게 허락도 다 받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거랑 대북이랑 쌍방울이랑 어거지로 막 연결을 시켜놓은 게 대북 송금이에요.
제3자 뇌물죄라고 하거든요.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김정은하고 이재명이 경제 공동체여야 되는 겁니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로 처벌받은 것처럼 김성태가 김정은에게 준 걸로 이재명이 처벌받으려면 이재명과 김정은이 경제 공동체여야지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북한으로 선고했으면 국가보안법이 처음에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국가보안법이 아예 없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이런 게 나오고요. 제3자 뇌물죄 이런 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아구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런데 대북송금공과 백현동공을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수로 구속영장을 칩니까? 아직 배임액 산정도 안 된 백현동 특혜 사건으로 증거가 아예 없어. 증거가 있어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는 없잖아요. 증거가 뭔지가 뭐 나와 있어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구속영장 못 친다. 너무 허접해요. 시나리오가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친다면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로는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군불만 떼지 추석 때쯤에는 구속영장을 칠 거다 언풀만 자꾸 하지 아마 저는 구속영장을 아예 치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사법부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의 드라이브에 태클을 걸고 있고 폭주에 태클을 탁탁 걸고 있고요. 검찰은 이재명 구속영장 언제 칠까 이거를 언론에 슬슬 뿌리긴 하지만 구속영장을 칠 만한 요건이 성립이 잘 안 되고 있어 보입니다. 배임액 산정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똥줄이 탔어요. 지금 검찰이 똥줄이 탔어. 이거 심각한 레임덕입니다. 조만간에 분명히 큰일 터질 것 같습니다.